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중대한 국면입니다. 워싱턴에서 충격 폭로가 있었고요. 이제 진짜 본 게임은 미 의회에서 상하 양원 합동 의회입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이 부정선거 카르텔 이것을 폭로하는 다큐멘터리가 이제 상영된다 그러죠. 자, 여기 이제 며칠 남았는데요. 자,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사실상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법치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그 연장선에서 그 모든 정책 결정을 하는 나라인데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미국이 아닌 거죠. 자, 민경욱 전 의원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속보 방금 전 국제선거감시단의 최종 보고서가 미국 법무부에 제출됐습니다. 큰 거 한 방 올려면요 수없이 많은 절차와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방에 오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설사 마음을 먹고 이재명을 박살 내려고 해도요 그 힘으로 간단히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절차와 과정을 다 거치고 미국 내에서도 여론을 어느 정도 이렇게 등에 업고 미국 의회도 동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고 이게 단기간에 끝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느긋하게 이제 기다리는 게 필요하고요. 끝까지 희망을 놓치지 말고 희망 회로를 계속 돌려야 됩니다. 희망 회로가 딱 끊기는 순간 뭐 대한민국 상황도 끝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큰 거 온다라는 기대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속보 방금 전 국제선거감시단의 최종 보고서가 미국 법무부에 제출됐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통상 이렇게 되면요 법무부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조사가 들어갑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대한민국 상황이 미국에 의해서 이제 완전 도마 위에 생선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와 그리고 중국 카르텔 그리고 선거만 하게 되면은 이상하게 민주당 쪽에 유리한 결과가 계속 나오잖아요. 의혹이나 정황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민주당 쪽 이런 쪽에서 이런 내용을 뭐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아마 겉으로는 시시하겠지만 패닉, 발칵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요한 이제 메이저 언론들도요,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게 있었고요. 이번에 어쨌거나 그 워싱턴에서 폭로된 내용이 정말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이런 것까지 있었죠. 자, 존 밀스 대령인데요. 다 이분들은 다 트럼프 대통령과 잘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측근들이에요. 자, A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두 USAID의 자금 지원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USAID는 미국의 기구거든요. 여기는 이제 겉으로는 뭐 세계 민주주의, 자유, 뭐 그리고 평화, 뭐 이런 것을 인권 이런 것을 널리 신장하기 위해서 미국이 자국의 예산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지원하는 어떤 그런 기구인데 엄청나게 큰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좀 작은 나라의 1년 예산과 맞먹는다 할 정도인데요. 여기에 이 자금이 놀랍게도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A웹, 인천에 있는 A웹, 여기 세계선거 관련 기구 아닙니까? 부정선거의 온상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데 그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죠. 여기 자금이 만일에 들어갔다라는 게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이번에 드디어 폭로된 겁니다, 이게. 그동안 부정선거 규명해서 했던 분들도 여기 A웹까지는 다 이렇게 파악을 했었죠. 여기까지는 다 파묘가 됐었는데 실제로 이들이 USAID의 자금을 받았다는 것은 저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나왔던 이야기예요, 이게.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짜로 USAID에 돈이 들어갔다. 그럼 미국 국민들의 세금이 여기 들어간 것 아닙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난리 났어요, 지금. 이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계속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이 사실은 만약 미국 현 행정부가 결심만 한다면은 법적, 정보적 측면에서 공식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미국 법무부가 되든 FBI가 되든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미국 대사도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게 지금 터져 있고요. 워싱턴에서 이번에 엄청나게 많은 이슈들이 이제 폭로가 됐고, 드러났는데요. 이건 제가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벌써 정리를 해드렸고, 어떤 경우는 재방송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다시 이제 리바이벌 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거나, 그동안 부정선거 규명 운동가들이 그 수집해 놓은 모든 자료가 집대성되어서, 그야말로, 압축된 상태로
다 폭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고스란히 법무부에 보고가 되고 그리고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백악관으로 들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모든 내용을 다 손에 쥐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건 더 이제 충격적인데요. 일이 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또 터지네요. 강화도에서 대북 페트병, 거기에 이제 약간의 달러와 함께 뭐 등등 북한 주민들이 가지게 되면 뭐 나쁘지 않는 물건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대북 이제 전단, 풍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살포를 하려고 하던 미국인 6명이 체포됐습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것을 뭐 제일 먼저 선언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이걸 봐서는 이재명의 정체성이라든가 사상이 그리고 대북 관련 어떤 그동안의 어떤 의심되는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경기 동부연합, 이석기 이런 것과 연결해서 볼 때 야, 이거 뭐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제1성이 이거를 금지시켰던 것 같아요. 대북 전단 살포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대북 확성기 끈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북 관련 조치를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와, 정말 기겁할 일입니다. 그 미국인 6명을 체포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태입니다. 이것이 어쩌면은요, 대한민국을 구할 수도 있는 대반전 카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거는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재명도 본인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는 바로 직보를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긴급한 상황으로요, 미국 대사관이 그리고 CIA가 이거 바로 이제 여러 경로를 거쳐서 상부에 보고를 했고요. 이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들어갔다. 그리고 또 반대로 대한민국에서는 경찰들이 함부로 미국인을 체포 못해요. 이거 상부에 보고하거든. 여기 이제 강화도니까요. 그 상부 기관인 뭐 경찰서에서 뭐 경찰청으로 지방 경찰청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뭐 여러 이제 경로를 거쳐서 대통령실까지 들어갔을 겁니다. 거기서 어떤 지시가 없으면은 이렇게 체포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재명이도 나름 이거 보고 받지 않았겠습니까? 고민했겠죠. 야, 이 상대가 미국인인데, 그래서 일단은 세게 나갔어요. 자, 기죽지 않으려고, 체포하라!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하니까, 뒷감당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무섭거든. 겁나거든. 너무 여기서 트럼프에게 잡히면은, 처음부터 기가 죽게 되면은, 자기가 지금 위험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약점이 많잖아요. 대북 송금권도 빼박이고, 그 사실 본인이 관계없다 그러지만 그 관계된 정황이 자기 입으로도 그 말했잖아요. 북한하고 어떤 모종의 어떤 사업을 계획 중에 있다. 북한에서 어떤 요구를 한다. 굉장히 큰 요구를 하고 있다. 우리 이제 경기도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외부의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 그런 게 육성 그 인터뷰도 제가 방송해 드렸잖아요. 본인이 직접 어떤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이야기했던 과거의 그 영상이 있다니까. 그것도 다 있고 이화영이가 요즘 설치는 거 보십시오. 나를 당장 사면하라고 떠들어대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주범이 아니다라는 거지. 나는 그냥 누구 말 듣고 누구 지시대로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당장 나를 사면하지 않으면은 더 큰 거 폭로하겠다라고 하더군요. 모든 게 그냥 빼박이야, 빼박. 그런 속에서 이제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다 갖는 거죠. 왜냐하면은 대북 송금은 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건 유엔 제재 위반이고요.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공식적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서요, 이재명 체포조도 꾸릴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그래서 뭐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관타나모 보내야 된다 그러는데 이제 그 비슷한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 그런데 요 밑에 보면요, 조선일보 경찰 살 페트병 북에 보내려던 미국인 6명 모두 석방. 처음에 못 모르고 덜컥 잡았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극대노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것들이 그러지 않아도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이 지금 축적되고 있는데 이재명을 코 깰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자료가 지금 다 축적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건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그냥 자살을 유도하는 자살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내용 자체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이재명 멀지 않았습니다. 이걸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부정선거 워싱턴 폭로가 이번에 그야말로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1탄이에요. 2탄은 미 의회에서 다큐멘터리 상영입니다. 이걸 마치고 나면 저는 미국 의회 안에서도요,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룹이 생긴다. 거기서 어떤 그 미국 상원 의원, 하원 의원들 중에 목소리가 터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우리 국내 언론이 보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미국 언론도 보도를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사이드에서는, 그러니까 현역 제도권 안에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말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잖아요. 광장에서 아무리 외쳐봐야 한 줄 보도도 안 되고, 유튜브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이게 크게 이슈화가 안 된다고. 딱 어느 정도 한계 속에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이나 미국에서 상원의원, 하원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 미국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나 뭐 검사나 뭐 이런 사람들, 뭐 그 밖에 이제 백악관의 주요 인사들이, 이런 사람들이, 공식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한다? 여기에 대한민국 문제, 중국 문제, 뭐 시진핑 이야기, 왕후닝 이야기 이런 걸 하게 된다? 이 부정선거의, 세계 부정선거의 총기획자가 중국의 의전 서열 4위, 국가 권력 4위 왕후닝이라고 그러죠. 이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이자죠, 이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이 왕후닝의 존재를 건자해 와서 아주 직격탄을 때리던데요. 이 사람이 그야말로 시진핑의 책사로서 장자방 같은 그런 존재죠. 모종의 어떤 여러 가지 역할을 꾸미고 있고,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어떤 술수, 암수 중에 하나가 미국 대 미국을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시진핑을 움직인 인물입니다.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 초강대국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미국을 이기는 길은 전쟁을 통해서는 절대로 못 이긴다. 전쟁이면 오히려 미국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전쟁으로는 절대로 미국을 상대할 수 없다. 이거는 향후 10년, 20년, 30년, 50년 뒤도 마찬가지다. 미국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다. 미국 대 미국밖에 없다. 시진핑이 거기서 눈이 활짝 열렸다. 기한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바로 그냥 최측근으로 만들고, 지금 현재 중국의 실질적인 권력 서열 2위라고 하네요. 형식적으로는 4위지만 이 사람이 이제 바로 그거죠. 미국 대 미국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쪼개는 겁니다. 미국을 반반 국가로 만드는 거예요. 무엇으로? 공작으로, 여러 가지 공작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세력에게다가 승리할 수 있게끔 조작하는 겁니다. 투표 조작, 선거 조작, 개표 조작이 되겠죠. 그 이야기를 우리 이제 이 황교안 전 총리라든가 다른 분들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사실 이 왕후닝 이야기는 부정선거 이제 관련 어떤 그 방송하던 유튜브 채널에서는 벌써 이게 예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요즘처럼 이렇게 구체화되고 실체화된 것은 아니었죠. 아무튼 이런 것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선거 이슈가요, 거대한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은 그 대북 송금건이 이제 걸려 있고, 그리고 워싱턴에서는 이재명을 보는 시각 중에 하나가,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벌써 그런 말 나왔다 그러잖아요.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러잖아요. 공화당도 그렇지만 친중 하드코어냐 이런 식으로 묻는다 그러죠. 대북 송금건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혹시 두목이냐, 우두머리냐 이런 식으로 또 물었다 그러고요. 우리 김문혜 의원이 이제 그런 것을 전했죠. 작년에 말이죠. 자, 그리고 또 이번에 미국인 체포 관련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이게 동시에 지금 도대체 몇 개입니까? 미국이 이런데도 가만히 있는다?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다? 뭐 내정 간섭 안 한다? 주권 침해 안 한다? 이것은 그것을 떠나는 일입니다. 주권 침해, 내정 간섭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이 진정으로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 자유를 수호하는 그런 경찰 국가, 그런 어떤 뭐 미카엘 같은 그런 파수병, 파수꾼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요,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큰 거 한 방은 반드시 온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오는 시각이나 시간은 정확히 알기가 힘들어요. 분명히 어떤 조건은 지금 하나하나 성숙되어 가고 있고, 필요 충분 조건 중에서도요, 필요 조건은 완벽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충분 조건은 아직 조금 더 성숙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시기가 착착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난리 났겠죠. 자, 누리PD 김준희였습니다.